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천공과 윤석열입니다. 이거 학문침 얘기까지 같이 나왔대요. 학문침 얘기까지. 아, 참. 이거 네, 진짜 창피해서 진짜. 자, 일단 보실게요. 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어떤 잡지라고 들었어요. 잡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매지컬 띵킹. 네, 아주 마법 같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겠죠. 마법 같은 이야기. 예. most politicians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바보짓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은 점쟁이하고 상담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 이 문제의 점쟁이, 문제의 선견자, 뭐 선지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의 점쟁이는 천공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아주 볼륨감 있는 회색 수염과 부풀어 오른 아주 커다란 이게 보통 옷이 이렇게 되게 큼지막한이죠. 예. 큼지막한 흰색 셔츠를 입은 그는 고요한 산에서 지혜를 나눠 얻었다라고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전 결정에 천공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다. 참 뭐 기분 좀 드먹 같네요. 예. 참 K 방역이 한참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K 팝이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K 드라마가 전 세계의 눈을 휘어잡은 데 이어서 K 방송까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K 무속까지, K 점쟁이까지 전 세계를 접수할 모양입니다. 아니, K 개그라고 그래야 되나? 예. 개그도 이제 한국식 개그가 전 세계를 주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태극기 뒤에 딱 있고, 참. 국민들 앞에서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점쟁이가 다 있다 이거네요. 참 이게 상당히 좀 이름 있는 그런 시사 잡지, 뭐 경제 분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는 경제 시사 잡지에 났다고 해요. 참 황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덜 창피해. 자세히 보면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기분 나쁜다든지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극하는 그런 포인트까지는 여기 없어요. 요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해. 그런데 요 다음 대목에 가면서 진짜 열받습니다. 요 다음 장면이 이 부분이에요. 자, You need not the first leader through to have sought guardians from the think of so 길어요. 하여튼 이게 요 내용을 해설하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국가 지도자 중에서는 윤석열이 반드시 처음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면은 마힌드라 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인도의 모디 총리라든지 토니 블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점쟁이들한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런데 왜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점쟁이들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유독 윤석열은 되게 민감해해. 그런 보도가 나니까 아니라고 팔짝팔짝 뛰어.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it's understandable that you need sensitive about this. sensitive하게, 민감하게 구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전임자들 중에는 박근혜라고 있는데 이 박근혜가 ended up in the prisoner, in prison.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다? 점쟁이들 때문에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낸 박근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은 더 민감해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윤 씨는 무당들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학문 침술사의 조언에 따랐다는 의혹도 있다. 야, 참. 심지어 영부인 김건희 씨가 점술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도 이런 의혹을 부추긴다. 참, 아씨, 쪽팔립니다.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Anal Acupuncturist. 아이씨, 내 진짜. 아유, 해석도 하기 싫어. 더러워, 진짜, 씨. 이런 일들이 고스란히 외국 언론에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처음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언어 어큐펀처리스트. 진짜 해석하기도 싫어. 심지어 이 보도에도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아침을 드시는 중이라면 죄송하지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자, 이래요. Leaders mid breakfast might wish to look away. Leaders mid breakfast. 미드 블랙퍼스트면 뭡니까? 아침 먹는 중 이라는 뜻이죠. 리더스가 독자들이 아침 먹는 중이라면은 좀 열받겠지만 화들짝 놀래겠지만 달아나고 싶겠지만 미드 블랙퍼스트 리더스, 그러니까 아침 먹는 독자 중이라면은 지금 당장 도망가고 싶겠지만 학문 침술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스님, 외국에도 학문침이 있나 봐요. 참. 저 말을 못하겠네, 진짜, 이거. 얼굴이 좀 확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열이 막 올라요. 어떻게 나라 꼴이 이런 상황까지. 2016년인가요? 한참 그 박근혜 탄핵 이 얘기가 나올 때 박근혜가 뭐 최태민이라는 또는 뭐 최순실이라는 뭐 이런저런 그 무당들로부터 뭐 도움을 받았네 말았네 이런 내용들이 외국 언론에 보도될 때 그때도 참 창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창피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박근혜가 곧 쫓겨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웃음거리로 삼는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곧 쫓아낼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답답하네요. 그죠? 자, 사실 천공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바로 한 2주 전쯤에도 이 천공에 대한 논란이 외국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도 천공이 청와대 이전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외국 언론에서 심심하면 한국의 대통령과 천공, 한국의 대통령과 점쟁이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쓸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막합니다. 진짜 욕만 나오죠. 근데 예, 자 시방님 학문침은 뭐예요?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학문에 침 놓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야, 잘 모르겠네요. 요즘 천공이 조용하다고요? 조용할 수밖에는요. 얼마 전에 천공 관련된 보도가 또 하나 있었죠. 예. 천공이 바이든 방한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보고서를 올린다, 어쩐다, 뭐 그랬다는 보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신경애인가요? 신경애라는 천공의 뭐 최측근이라고 하고 뭐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이 가까운 뭐 법률 관계에 대리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서 국장님 허창수님 비서실장에게 난민 강의를 좀 듣게 하시고 허창수 회장님도 듣시도록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급하다고 하시네요. 뭐 빨리 좀 진행하랍니다. 그런 내용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었잖아요. 이 당시 난민 관련 내용이라는 게 뭐냐?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에 난민 공단을 세워가지고 난민들을 수용하는 난민 캠프 같은 거 난민 캠프를 가지고 공단을 세워서 미국도 좋고 전 세계도 좋고 하는 뭐 그런 거를 하겠다. 들어가는 돈은 300조인데 20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빌려오고 미국이 좀 보증을 서고 이러면 된다. 뭐 이런 아주 뭐 황당무계한 무슨 꿈꾸는 것도 아니고 뭐 환각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이상한 소리를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서로 만들 테니 허창수 전경련 회장한테 갖다 보여줘라.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이후에 천공이 지금 조용하긴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천공이 조용해서 조용한 게 아니고 지금 호주에 가 있다잖아요. 호주에 가 있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날 수가 없는 거지. 아마 호주에서 많이 좀 싸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발견했다, 보았다라는 그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여하튼 천공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는 거의 명백한 것 같아요. 자, 천공 관련된 의혹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이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아닙니까? 실제로 천공이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을 했었다라는 점. 그래서 쑥 한번 둘러보고 갔다. 뭐 여기저기 다 보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도가 났잖아요. 오죽했으면 육군참모총장이 화장실에서 몰래 다 알려주고 그랬을까? 뭐 그런 얘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국내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타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현재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짓을 지금 저질렀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일본이 볼 때 얼마나 윤석열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야, 저 인간 저거, 야, 저 새끼 저거, 야, 기껏해가지고 그 점쟁이 말만 듣고 이렇게 청와대까지 옮겨 그런 놈이네. 야, 저거 저 잘 꼬셔가지고 딱 잡아뜨리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야, 저거 어떻게 좀 해봐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만큼 약 잡아봤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그래서 지들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마구 유출되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어디 일본뿐이겠어요? 중국은 뭐 얼마나 참 우습게 보이겠어. 지금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동북아에 있는 어느 나라도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대상자로 보지를 않아요. 그냥 쟤들은 그냥 냅둬, 쟤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논외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만도 한국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 사이, 그리고 최근 한 2, 3일 사이에 미국의 대형 정찰기들이 이 동북아시아에 집결했습니다. 동해상공에도 하나가 나타났었고요. 대만 해역 근방에서도 정찰기 서너 대가 선외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후쿠오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서도 이 정찰기들이 발진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 아니 최근 한 2, 3일 사이에 한반도 주변의 이 영공은요, 중국과 미국의 정보 작전 자산이 서로 충돌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미국이 정찰기를 5대씩이나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쫙 배치를 했다고. 한반도 공역으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동해안에, 일본 쪽 동해안에 하나 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에 한 2~5대가 떠 있었고, 그 다음에 대만 근처에 또 한 2대가 떠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한반도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전략 정찰기들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중국 역시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맞대응을 했을 거예요. 전투기가 떴든 폭격기가 떴든 뭐가 떴을 거예요. 우리는 뭐 했는데? 손 놓고 있었나? 손 놓고 있었지 뭐. 대통령이 바본데 뭔 일을 하겠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란지도 몰라. 뭐라고 껄쩍댔다가 오히려 더 국익에 손상이 생길런지도 모를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급박한 시기에 나라를 제대로 이끌 대통령이 없다는 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했겠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참 그립죠. 네. 나라가 1년 사이에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엄청 비난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개혁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참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고 서운한 부분이 있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야. 눈 떠보니 선진국 돼 있네? 라는 그런 가슴 벅찬 경험 한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닌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공적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 치적을 남겼으면 정권 재창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개혁을 못할 수는 있는데 정권 재창출까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 정도 치적을 남기실 분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윤석열은요, 빨가벗고 쫓아가도 그거 반의 반도 못 갈 겁니다. 아니, 지금 나라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분명히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일어나 보니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와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모질게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는 민주 진보 진영, 우리랑 같은 진영의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민주 시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놈들은 우리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책동하는 똥파리들이라고 생각돼요. 아니, 세작 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운한 감정 가질 수 있어요. 좀 더 잘했더라면, 아니 이것 좀 해주셨더라면 라는 마음 갖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쌍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쌍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민주 진보 진영 아니고 우리 편 아니에요. 저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생애에, 아니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야 우리 선진국이야, 이제 선진국 됐어, 그런 뿌듯한 경험 느껴본 적 있었어요? 우리 느껴봤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치적을 남기신 분인데 선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쌍욕을 합니까? 예? 쌍욕은 안 했는데 아니야, 쌍욕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예, 킴리 차드님, 갈라치기가 유치하다고. 예, 맞아요. 지금 아주 갈라치기 참 희한한 겁니다. 예. 네. 참. 스트레스 받네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우리 가슴에 이렇게 국뽕이 차오르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정도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장윤진 TV 핏대 올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물머리님, 장 기자님 호흡 곤란